자, CCIS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엔저예요, 엔저.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엔저가 역대급 최저라고 지금 기사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현황이죠, 현황. 최근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엔화 가치 하락 수도가 1989년도 이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89년도는 123엔,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1달러 대비죠. 1달러 기준으로 123엔에서 151엔까지 떨어졌고, 그럼 지금 교환 비율이 1달러 대비 123엔에서 교환했다가 151엔으로 교환하니까 지금 더 많은 엔화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엔화의 약세, 엔화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2년도 올해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113엔이었다가 지금 144엔까지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엔저, 이게 이제 엔화의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엔화 가치 하락.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재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엔저는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일본 입장에서.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수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이유는 세계 경제 침체. 경제 안 좋으면 그만큼 물건 안 사가죠,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수출이 별로 증가를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도로 생산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지 못하고 올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엔저를 나쁜 엔저 이런 말로 막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보시면 엔저에 따른 일반적인 효과예요. 자, 전통적으로 엔저는 우리나라의 국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지금 싸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건데, 주로 이제 경쟁했던 제품들이 뭐냐면 석유화학, 자동차 보시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일본 거는 뭐 도요타 등이 있잖아요.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거죠. 철강 업계가 일반적 치명타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실제 사례가 이번에 보시면 2012년도 아베노믹스 정책 때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베 총리 이번에 이제 암살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만든 경제정책이 아베노믹스. 그래서 정책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확대 통화 정책. 확대 통화로 엔화가 약세된 거고, 두 번째가 확대 재정 정책. 세 번째가 구조 조정.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세 개의 화살 이렇게 해서 뭐 기사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엔저로 2014년도에 수출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2.3%로 감소했대요. 2.3%로 늘긴 늘었는데 왜 줄었냐면 2012년도랑 비교할 때 2012년도는 4.4% 증가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지금 적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2022년도는 과연 어떨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올해 특징은 엔화만 약세가 된 게 아니라 원화도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세가 된 이유는 뭐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최근에 위안화도 약세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게 엔저 효과가 상쇄된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만 약세가 되고 원화 약세가 안 되면 엔화 약세에 따른 효과가 일본에서는 좋겠지만 지금 원화도 약세되니까 이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의 수출 경합도가 과거랑 비교할 때 0.458로 떨어졌대요. 떨어졌다는 것은 경합도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경합되는 제품들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즉, 가전 하면 우리나라 가전 대표 뭐예요? 삼성, LG죠. 삼성, LG가 세계 시장 대부분을 점유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지금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일본 제품이 싸진다 하더라도 가전제품 한국과는 지금 경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고, 자동차 마찬가지. 그다음 자동차 부품이죠. 이렇게 묶어서 전기전자, 화학공업 제품 순으로 출경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합도가 높은 나라는 중국이죠. 그죠? 중국과는 지금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화 악세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대부분 수입하는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대요. 즉 위안화로 결제하지 않고 엔화로 결제하지 않고 달러로 결제하고 있대요. 그래서 엔저보다는 달러 강세가 더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자, 달러 강세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재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주로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똑같은 걱정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다음 2018년도 발생한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간 소재 부분 장비 분양,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한국 일본 충돌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소부장을 많이 전환했죠. 대표적으로 중국 쪽으로. 그래서 분쟁으로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거나 거래선을 다변하면서 엔저 충격이 덜하다는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를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면 일본 제품이 싸지면 더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무역 적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부장인데, 이 소부장 측면을 다른 나라로 지금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충격이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 엔저 심화되고 있는 거 한번 검토를 쭉 해보시면 좋겠어요.